잠깐 저보다 더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우리 민주평화당의 정책 부원장님을 제가 특별히 초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잠깐만 설명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출중하시니까 원고도 없이 금방 하실 거예요. 정치의 공동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이름들일 겁니다. 비례민주주의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정신연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이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얼마 전에도 표가 나왔지만은 국민이 정치 불신이 가장 심합니다. 여러 이제 정부 기관 중에서도 국회에 대한 신뢰가 1.7%밖에 안 돼요. 이게 신뢰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왜 신뢰가 없어졌는가?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걸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선거제도로 바꿔야만 정치가 바뀔 수 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될 일이 아니다. 왜? 사람도 결국은 교육의 소산이고 그 교육은 결국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인성도 그 제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담배를 끊은 지 9년이 됐어요. 이제 그전에는 애가 이제 태아가 뱃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랬듯이 저도 안방에서 떳떳하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 6년 더 지나가니까 안방에서는 이제 못 피고 또 밖에 나가게 되고 베란다에 나가게 되고 밑집 아주머니한테 또 혼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담배를 끊어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무식하게 담배를 태우냐. 30년 전에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태웠잖아요. 비행기 안에서도 태웠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우리의 그 정치 제도가 사실은 그 수준입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놓고 보면 우리의 정치 제도라는 것이 참 후진국스러운 제도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라는 단어만 알지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런 사회 형태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업사회적인 그런 인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대가 우리나라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못 쫓아갑니다. 그런 이제 문화 지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도 이제 자가운전을 하고 여성 트랙터 기사가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머릿속의 인식은 아직도 60년대. 여자가 뭘 나서 지금 남자들도 오히려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죠. 할 게 없습니다. 왜? 그냥 막노동도 다 사라져요. 남자들이 힘쓰던 직업이 다 없어집니다. 그거 다 기계가 합니다. 우리가 올라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공장 자동화 수준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자꾸 없어집니다. 근데 사회는 거꾸로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연성화, 소프트화 돼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로 썼던 것은 전부 자동화가 되고 기계가 움직이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타이어 빵꾸 뭐 이거 간다고 했지만 그때 다 손으로 돌렸습니다. 그죠? 지금 누가 그걸 내요? 드럭드럭 하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정치 제도는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70년 전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70년 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박정희 들어서기 전에 이승만 독재를 하고 또 4.19를 해서 이공화국을 만들고 그 이공화국의 헌법제도는 사실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60년도에 만든 그 헌법제도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걸 다 갖고 있어요. 그 헌법으로. 그리고 나서 박정희가 들어서서 군사 쿠데타를 하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다 압살시켜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리고 이런 나라에서 무슨 민주주의야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해서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뭐 새벽답이 울면 일어나서 내 집 청소하고 막 끌고 나갔죠. 노동력이 지금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지금 국가가 됐죠. 그런데도 이제 복지는 그에 못 따라가고 그 박정희 때 벌은 돈이 누가 가져갔냐면 정부와 재벌 대기업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그 시절보다는 훨씬 잘 삽니다, 물론. 그렇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에 따른 그 왜곡과 또 그 불만과 그 병들고 힘든 것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이 이제 모든 것이 원인이 뭐냐면 정치예요, 결국은. 경제도 정치 소관이고
사회도 정치수반이고 교육도 정치수반이에요. 또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제 아무리 오늘도 뭐 제가 뭐 이것저것 하다 늦었습니다. 사실은 제 일도 아닌 그 봉사해주는 일 가운데서 예산을 이용해서 뭔가 좀 좋은 일을 해려다 보니까 요조항에 걸리고 저조항에 걸리고 결국은 했던 거 무효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잡한 상황이 막 만들어지고 저를 믿고 또 따랐던 사람은 또 아유 나 손해봤네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근데 저 우리나라 제도가 지금 정치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나라 정치가 잘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뭘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람을 뽑죠, 그죠? 민주주의 투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만일에 그 제도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30%가 투표를 했건 20%가 투표를 했건 또는 15%가 투표를 했건 그중에 그중에 또 30%를 점했건 20%를 점했건 어떻게 됐건 1등이 대표가 되는 거죠. 나머지 표는 유권자의 10%도 안 찍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 사람이 100%를 대변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표는 의미 없는 표가 되고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또 왕따 당하죠. 막 그러니까 안 될 놈 찍었다고 혼나고 될 놈을 찍어야지 뭐 이런 말을 해요.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올바른 생각하고 쟤를 찍었는데 왜 내가 바보가 돼야 되지? 왜 내가 무시를 당해야 되지? 이런 제도예요. 또 비례대표제가 또 있긴 있습니다. 원래는 1공화국, 2공화국 때는 비례대표가 없었어요. 원래 이제 미국 제도를 들여올 때는 그 미국에서 안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비례대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가 들여오면서 이제 여당이 계속 집권하기 위한 구도로 들여왔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흘러서 돈 정치가 돼버렸고, 돈 창고가 돼버렸고,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는 많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 사공하고 할 때는 어땠습니까? 3분의 1이 비례대표였죠. 유신정우회라는 70% 가지고 선거를 하잖아요. 그럼 여당이 불법선거라고는 어쨌든 간에 여당이 설사 져도 30%만 먹고 40%를 뺏겨서 져도 더하면 60%야. 절대 바뀌지 않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걸 이제 부수고 또 60 항쟁을 통해서 이제 전두환이 다시를 또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또 만들었지만 그 사람 뽑는 제도는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또 뭐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정당에 투표하나 후보자에 투표하나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우리 문화가 이제 가진 자 독식의 문화, 또 이긴 놈 밀어주자의 문화 이러다 보니까 난 안 될 놈 찍으면 뭐하냐? 어차피 민주당 찍거나 뭐 한국당 찍거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두 당이 다 가져가. 두 당의 비례대표 한 70%를 가져가요. 그 나머지 조그만 정당이 몇 개 갖고 있어봐야 아무 힘이 없어요. 또 원내 교섭단체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의원 20명이 돼야만 교섭단체 자격을 줘요. 교섭단체 자격이라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국회 21개 위원회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다 포진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옳고 싫고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0명이 안 되는 정당은 그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속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쁜 말을 해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거야. 그러다가 또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정당 예산이 또 적어. 그러다 보니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민들은 항상 다당제를 원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양당제라고 자꾸 누가 얘기를 하죠. 덜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선거 때 한번 잘 보세요. 대선 때도 꼭 3당이 만들어져요. 그죠? 네. 그리고 3당이 어느 정도 표를 또 확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중질환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양당이 또 장난질을 해서 다 뺏어가요. 그러면 또 양당 구조가 돼가지고 서민이 말할 수 있는 건 또 실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4년 지나서 또 선거를 해봐도 또 안 되고. 이번 지방선거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정당이 90%를 차지할 수 있냐고. 지방의회를. 그러면 뭐가 돼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90%를 점한 당은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비리를 저질러도 서로 감싸주면 끝이니까. 정보 자료, 자료 공개 정보 안 되는 거지. 보여주지도 않는 거지. 옆에 훨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북에는 저한당이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다 먹었죠. 심각하게 먹었습니다. 서울시를 보거나, 경기도 의회를 보거나, 딴 당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각합니다. 결국 멱살 잡고 막 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 외에는 사진에 나올 일도 없어요.
이게 이런 선거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칠까? 사실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의회 양원제를 해요. 맞아요. 인구 1000만의 모든 국가는 의회를 양원제로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의회를 보세요. 의회를 왜 뽑아요? 여러 사람 의견을 내라고 뽑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처럼 단원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만일에 그 60%를 한 당이 먹으면 민주주의가 있게 없게 안 되는 거죠. 네? 그걸 막으려고 지역 대표들을 끄집어 올려서 상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신사하면 더 해라. 이렇게 해서 의회를 한쪽이 점유하지 못하게끔 또 점유를 해도 별개의 의사를 또 진행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민주의회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 제가 다이가 들어가면 그게 뭐 있는 꼴을 못 봐. 이게 처음부터 유교 문화 때문에 입신, 양명, 출세 의식이 넘버원이에요. 네? 학문하러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서울대 가잖아요?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입신양, 내용이 뭐가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거 지금 보세요. 대법원장이 뭐 범법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왜 저 자리에 앉아있나를 이해를 못해. 그냥 누리려고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학자들도 똑같아요. 젊은 제자가 교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따지면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이렇게 나와. 네? 너는 교수 끝났어. 이게. 인성이 참 잘못된 인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어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죠. 이제 나온 것이 뭐냐? 그럼 양원제도 안 된다. 2공화국 때는요, 그 1공화국 부수고서 헌법 어떻게 만들었냐면 대법관, 대법원장은 선거제로 만들었어요. 뽑힌 놈은 뽑아준 사람한테 충성하게 돼 있죠. 국민이 뽑았으면 국민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뽑았으면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권리를 지금 다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딱 임명하죠.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하죠. 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요거를 그럼 어떻게 바꾸냐? 양원제? 사람들이, 의원들이 싫어해. 국민들은 잘 몰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분리를 시켜? 네? 이거 분리 어떻게 시키냐고. 응? 네. 개헌을 해야지. 의원들이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이게 나쁜 놈인지는 아는데, 그거 어떻게 바꿀 거냐고. 지금도,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게 독일 같은 나라는 국회의원 하나, 지역구 하나, 비례대표 하나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296석인가 그래요. 지역구가 비례대표도 296석. 그래서 1대1 이렇게 해가지고 580몇 석을 뽑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진입하는 장벽이 5%예요. 국민들로부터 5% 지지를 받으면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내 정당이 막 10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뭐 40개 정당이 뭐 진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럼 이게 좀 턱을 낮춰야 되겠는데, 그럼 지금 국회의원들의 출신 성분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돈 정치 맞잖아요, 그죠? 공천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례대표도 돈 없으면 절대 못 하잖아요. 뭐 2년 전에 국민의당은 뭐 건진 주순당이고 솔직히 안철수가 그렇게 인기 있을 줄도 몰랐고, 비례대표를 그렇게 많이 찍어줄 줄도 몰랐고, 국민의당을. 대한민국 국민이 훌륭해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놨더니 또 쌈박질 나서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럼 이 비례대표를 이제 국민들이 뽑아서 뭔가 표를 맞춰야 되겠는데,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고, 지금처럼 뭐 돈 내고 들어가고, 누구 추천으로 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그러면 비례대표 수를 많이 좀 늘리고, 문턱을 낮춘다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되려면 제 추정에는 학교도 공부도 멀리 좋아야 되지만 플러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붙어야 되고 변호사가 됐거나 뭐 해야 되고 또 학교도 좋은 데 나와야 되고, 좋은 데라는 건 이제 성적별로 들어간 학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아버지 재산이 최소 50억 이상은 돼야 되고,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로 50억, 팔면 100억 뭐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처갓집도 그 정도 좀 배경이 있어야 되고, 물론 가끔씩 특별한 사람이 나오긴 해요. 이재명이처럼 특별한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보통의 모델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다가 한번 떨어져 봐요. 한 2번 떨어지면요 거지 됩니다. 한 현찰로 한 10억씩 2번 내고 떨어져 봐요. 거지 됩니다. 또
거기 들어갔다가 4년 하고 나오면 또라이 됩니다. 왜? 생각보다 특권이 많거든요, 거기가. 그러다 보면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저 새끼가 나 안 찍어서 다 떨어졌어. 뭐 이렇게 되거나, 뭐 다음에 한번 또 하면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정치가 계속 되풀이돼서 국민들한테 돌아올 것은 없습니다. 된 사람도 나도 투자 많이 했어. 이번 판에 가서 건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의무로양으로. 돈은 충분한 사람이 이번 누려야지 이제. 내가 어떻게 됐는데 이 자리를. 못생긴 구두 닦는 놈한테도 다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된 건데 이게. 그냥 못 나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턱을 낮추려면 어쨌든 상위 1%가 거의 들어가는 그 턱을 좀 뭔가 낮춰놔야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도 거기에 진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진입을 해야 보통 사람의 마인드가 통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서울대만 쫙 나온 놈, 변호사만 쫙 나온 놈, 평생 1등만 해가지고 싸가지만 없고 말하면 톡톡 남 무시나 했었고, 기나 죽이고, 그 사람들 기 죽이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막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읽어봐. 영어로 쫙 써있는 거. 읽어봐. 못 읽잖아. 그 순간 바보 되는 거야. 그냥 씨앗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보이찬이 막 좋은 거 있잖아. 딱 따라 먹으면서 이거 차 뭐 알아? 모르잖아. 못 먹어봐서. 에이, 이건 끝난 거야. 그냥 거기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뭐 있는 사람이 행패 부리고 뭐 그렇게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배운 티를 이상하게 내요. 당신 옷 뭐 입었어?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상하게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무시한다 하려고 그 미친 듯이 막 서양 백 사고 막 그러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줘가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원가 10만 원도 안 해요. 모르고 나서 그렇지. 어쨌든 그럼 이 선거제도를 뭔가 좀 바꾸는 길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노무현이 그랬다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 뭐 하는 것보다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선거제도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정말 똘똘한 놈, 착한 놈, 뭔가 할 수 있는 놈을 뽑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정치가 바뀐다.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제도가 되고 그게 정책이 되지 않느냐. 지금도 보세요. 오늘도 뭐 정동영 대표 그런 말을 했더만 그 삼성 분식회계 도와준 뭐 회계법인 1억 7천만 원 벌금으로 끝났대. 그 집안이 그거 특이한. 몇 조 원 사기로 해줬는데 1억 7천만 원 내고 그냥 계속 유지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지. 그걸 지금 버리라고 내린 거랍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 미국은 무섭게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10년쯤 됐나요? 엔론 사건 터져가지고 됐을 때 그거 벌금이 7억 달러인가 막 그래요. 회계법인. 이 회계법인 자체가 망해버려요. 책임자는 평생 감옥 가야 되고. 그렇게 미국 애들이 자유가 많은 것 같아도 굉장히 엄합니다. 용서가 없어요. 선거법 위반 용서가 없잖아요. 우리는 선거법 위반 그 사람 그만둘 때쯤 답 나와. 그리고 회수도 안 해. 내가 하면은 러면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 모럴 해저드라 가죠. 도덕적인 이성이 굉장히 많이 해이해졌고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 월급만 받아갖고 어떻게 집을 사고 땅을 사?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이 안 되거든. 근데 다들 시집장 공부하고 잘 살잖아요. 뻔뻔하게 잘 삽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는 그래서 뭐냐,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만약에 총선에서 우리가 이제 민주당을 찍었다 이거예요. 민주당을 찍었는데 국민의 38%가 민주당을 찍었다. 근데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뭐 300석이다. 지금처럼 300석이다 그러면 38%만 가져가는 거예요. 38%는 뭡니까? 118명이죠. 118명만 가져가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90명 됐으면 비례대표에서 한 20몇 명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300명 갖고 지금 비례대표 47명 갖고는 안 돼, 계산이. 그러니까 비례대표 수를 좀 더 늘려놓자. 그 대신 모두가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특권을 걱정하지 마라. 예산을 똑같이 하자. 지금 예산이나 350명 늘린 예산이나 똑같이 하자. 그리고 돈이 더 부족하자면 보좌관 수를 줄이자. 그래서 똑똑하지 않으면 아예 국회의원 될 생각을 못하도록 하자. 지금도 시의원분들 중에 뭐 법전 잘 못 읽고 영어 명문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런 사람 하지 말아라 이거. 그렇게 수를 늘려놓고 예를 들어 20%를 뭐 350명인데 20% 투표 지지율을 받았다. 그럼 몇 명 가져갑니까? 70명. 국회의원 70명 가져가라. 외교학과 좀 다닐 때 법대에서 나온 조교가 국립대는 조교가 공무원입니다.
입국 공무원이에요. 이제 그 조기 왔는데 이 정형외과 교수들이 엄청 싫어해 그 사람을. 저 새끼 왜 여기 와가지고 가지 말이야. 변호성이가 있는데 시키면 되는데 저 새끼 말이 안 가고. 그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인사를 나 진짜 그 사람한테 존경합니다. 인사를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니까 뒤에다가도 해요. 뒤에다가 교수님 살펴가지고 뒤에다가도 합니다. 이렇게 5초 6초를 하니까 한 달 지나니까 저 사람 인사성 참 밝어. 그렇지 않냐? 이게 바뀌더라고. 저 새끼가 인자 가는 사람이 석 달 지나니까 사람 괜찮아. 이렇게 봐. 모든 죄가 없어져 버려. 모든 죄가. 그러더니 그 사람이 결국은 법대 학장까지 했어요. 보기에서. 네. 그래서 야 인사 하나 갖고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아무리 독한 놈도요. 제가 한 것처럼 계속 해보세요. 바뀝니다. 네. 가진 놈, 배운 놈은요. 또 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똑똑하게 나누면서 그런 사람 엄청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인사 그렇게 한다만 하면 바뀌어요. 왜? 사람 다 똑같거든. 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는 저렇게 하네? 며칠 하나 보자 너. 네? 네. 내 친구 하나가 깡패였는데 거기서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새벽 4시에 보리차를 끓여갖고 모든 동네를 다 돌아다녀. 그 보리차를 다 따라주는 거야. 한 2달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되잖아. 하면 왜? 똑같은 거 하면 안 바뀌어요. 근데 저거 힘든 일인데 저놈 봐라 계속 하네? 한 열흘은 하다 말겠지 뭐 지가. 한 달에도 계속 하네? 그럼 바뀌어요. 아 나는 저거 못하는데 저놈 하네. 네. 예를 들어 저는 공부 갖고 머리 쓰는 거 갖고는 누구 부러워하진 않아요. 근데 마라톤은 제가 부러워합니다. 그건 대단하잖아요. 수시간을 어떻게 시속 20km로 뛰어. 나는 그냥 달려도 못 뛰는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선거에 관계된 그런 문제는 인사성, 말투 요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대대하고 잘난 체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네. 이게 종교도 그래요. 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돈 벌고 싶냐? 너 가진 거 없냐? 그럼 너 조용히처럼 되고 싶냐? 네. 저처럼 해보시면 다 이렇게 됩니다. 3발짝 걸어갈 때마다 5명이 다 절해. 그렇게 1km만 하고 가보세요. 수백 명이 모여요. 왜? 딴 거 없어. 궁금해서. 어떤 놈인데 저렇게 3발짝 갈 때마다 저 잘난 놈들이 이렇게 절을 할까? 네. 그럼 이 사람은 욕 안 하고 잠자는 말만 하는 거야. 옆에 있는 놈들 보니까 막 서울대 교수, 막 어디 변호사, 막 어디 외국가 유학 갔다 온 놈 이런 놈들이 막 다 절하네? 그럼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에? 그럼 그렇게 해서 신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비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몇몇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선거 때 필요한 말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사람은 처음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리더십으로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렇게 가져가면 어쨌든 간에 비례대표 들어갈 수 있는 돈 단위도 낮아질 것이고, 나랑 비슷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또 신당을 만드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것이고. 뭔 말이냐면 노인당이 예를 들어서 인구가 5%가 노인당이 똘똘 뭉쳐갖고 에이씨 우리 노인인데 65세 이상 다 모여. 왜 다 모시고 20명 되나? 20명이 의원이 되는 거예요. 해볼 만한 게임이거든. 그런 거 어쨌든 갑니까?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생각도 보통 사람들처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하루아침에 못 큽니다. 왜 못 크냐? 도시관계도 있거든요. 도시에는요, 예산이 보면, 성북구도 이제 예산 따져보면 알겠지만, 두당 1년 예산이 30만 원 정도밖에 책정 안 돼 있을 때예요. 시골은 두당 350 내지는 500 책정돼 있어요. 예산이 더 많죠. 그거 누가 먹어요? 치우도 업자들이 먹어, 업자들. 아스팔트 까는 거, 로 까는 거, 막 다 먹는 거야. 막. 사람도 안 다니는데 보도블록 까는 거, 이런 거. 여기 종로구도 마찬가지야. 보도블록 깔잖아. 내가부터 아니 저걸 왜 뜯어 굳이? 근데 매년 갈죠. 무슨 대리석 옆에 두고 달지도 않았는데 또 갈아 또. 그렇게 돈이 다 새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면 이게 1%만 관련돼 있고, 그 옆에 그 기업이나 이런 사람도 연결돼 있고, 또 선거자금 대주고, 이 먹이사슬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거기 진입도 못해요.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지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교 정도 수준은 전부 의무교육 돼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면
3만 불 정도 소득이면 고등학교 다 의무교육시키고 밥 먹는 거 하고 서울시장 싸우고 다 들어와 집에 가는 놈이 어딨어 세상에. 나 그 생각해서 창피해 죽겠어. 그게 어떻게 싸움거리가 돼요? 애 밥 먹는 게 그렇게 배 아파? 오히려 그냥 공짜로도 줄 만인데 그걸 돈 내니 안 내니 해가지고 서울시장 작을 직을 놓고 그걸 싸울 일이야 그게? 에?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웃길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외국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대학교 1년 등록금 3, 40만 원 밖에 안 합니다. 졸업다가 오면 장학금도 줘요. 왜? 사회의 공유물이기 때문에. 네가 사회에 나와서 똑같이 행하면 될 거예요. 네가 또 세금을 더 그만큼 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자유스럽게, 얼마나 즐겁게 이거예요. 우리처럼 막 내가 다 가질 거야. 나는 끝까지 올라가야 돼. 내 새끼는 무조건 잘 돼야 돼. 딴 놈이 죽으라고 그래. 우리 애들 군대 빼. 이런 싸가지 없는 생각을 하니까 그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60년이 지나도 70년이 지나도 미군 유해를 받아가잖아요. 그런 거. 이런 정신들이 바로 민주주의 정신이거든요.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정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고 또 이제 뭐 이런 뭐 정치 구조고 제도고 다 바꿔야죠. 그러나 우선은 이거다. 그러면 이게 여성 정치 참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4차 산업사회는 여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지금 한국 여성들은 서구 여성보다 편해요. 서구 여성들도 바빠요. 아침에 바게트 사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는 뭐 모든 가전제품이 여성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집에서 권리는 많아졌고 뭐 등등등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여성의 권리가 좋아진 건 아니에요. 집에서 좀 옛날에 비해서 남편도 고령하고 자식도 고령하고 뭐 이런 사장님이 돼 있다는 건데 이 사장님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4차 산업사회예요. 남자들보다 조금 더 심리가 변덕스럽고 그러니까 세련됐고 꼬치꼬치 잘 따지고 남자들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색깔을 보거나 옷을 보거나 바느질 한 땀을 보거나 더 꼼꼼하잖아요. 4차 산업은 바로 그런 사회거든요. 그런 것이 연동되기 때문에 말을 하나 해도 좀 부드럽게 하고 남자들처럼 아니요 됐어 자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사교성이 있고 이게 소프트한 사회란 말이에요. 4차 산업이 모든 기계에서부터 사회 돌아가는 구조가 욕하고 이러질 않아요. 왜? 법으로 다 해결하니까. 옛날에는 막 욕하고 때리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 전화 딱 걸고 끝나버리잖아. 적당히 났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기술을 네가 냈네 내가 냈네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냥 보험 딱딱딱 걸어갖고 상황 이렇게 사진 딱딱 찍어놓고 이렇게 됐어요? 연락처 정하고 학교에 둘이 해결하세요? 그럼 보험에서 지금 막 해결하잖아요. 왜 싸워? 무슨 일이라는 이유가 없거든.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럼 여성이 나서서 지금 여성 뭐 얼마 전에 뭐 토론을 했지만 여성이 나서서 세상을 바꿔야 여성의 정치 권력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보면 60항쟁 때 젊은 넥타이맨들이 막 나와서 했잖아요. 그 사람도 권리가 커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가 커지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아줌마들이 다 나와갖고 데모를 하네? 그럼 경찰이 때리기도 뭐하고 잡아가기도 뭐하고 그럼 꽃을 탁 내려서 아가야 너도 집에 나 같은 엄마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의 힘을 정치적으로 보여줄 때 한국 정치가 바뀝니다. 왜 못하냐 이거예요. 법 때문에 그랬죠. 제도가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굉장히 잘못된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파시토 제도입니다. 제가 정치인들을 욕하는 게 뭐냐면 막 욕합니다. 저도 그래요. 네가 대학 나오고 권력을 갖고 했으면 이 새끼야 제대로 해. 왜 사기치고 다녀. 너 촛불이 너 정권 준 거잖아. 그럼 촛불 유지대로 해 이 새끼야. 개새끼야 왜 안 하냐 너. 그거 네가 먹는 돈 다 국민 돈이야. 인마 네 돈 아니잖아. 당연하죠. 왜 네 돈 갖고 국민 돈 갖고 와 해고 사면서 왜 네 국민 돈 갖고 또 사기를 쳐. 이 이중 처벌 받을 놈아.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이 기본이에요. 국민 돈 갖고 세비를 받는데 거기서 더 빼먹으려고 또 했잖아. 그러면 국민 돈으로 먹는 주제에 국민 돈을 또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 에? 그러니까 이게 민주사회는 원래 자영업자의 사회입니다. 이게 시티즌이라고 하잖아요. 시민.
시에 살면서 세금을 내서 그걸로 국가를 정부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따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시민이라는 게 원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그걸 운영을 하는데 나 좀 점검해보고 싶고 따지고 싶다. 이런 의식이 강한 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따지는 정신이 강한 거, 소위 말하면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법치 이런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민주주의는 누리거나 뭐 지배하려고 하는 건 다 나쁜 놈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권력을 갖고 누리려고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놈은 다 나쁜 놈이에요. 왜? 민주주의 자체에 그런 철학이 없어요. 그냥 최대 다수의 최대 복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존경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하려고 그래, 그거를. 나쁜 거죠. 그리고 그 제도를 학교까지 다 다닌 놈들이 법학을 공부하는 놈들 왜 안 받고? 직원들 특권을 나쁜 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딴 말 할 거 없어요. 네. 저는 나쁜 놈이라 그런 거예요. 저 새끼 개새끼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 갔더니요, 그게 틀리더라고. 대통령이 보고요. 뭐 쭉 하자, 나쁜 다 하잖아. 개새끼야, 저거. 개새끼, 개자식. 국민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개자자고. 화를 내기도 전에 쪽팔려서 부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 너 이 새끼야, 국민들 세금 훔쳐먹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쪽팔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민주사회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민주사회는 그러잖아요. 광장에서 지도자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욕을 해도 안 잡아가는 사회가 민주사회다. 잘못하면 잡아가야 되지만, 예? 내 권리로 외쳐서 그걸 잡아가지 않는 사회가 민주사회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선거제도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된다. 밖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게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밖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집에서 이제 아들내미 곱게 키우지 마세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저 집에 가면 뭐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합니다. 전 뭐 애는 유학생활에 저도 자취를 내가 했었기 때문에 다 해요. 그거 못하는 남자를 보면 한심해 보여요. 저 인간 좀 어디다 써먹어? 네가 인물이 잘났냐, 돈이 많냐, 네가 다른 재주가 좋냐, 너 근데 밥도 못하지, 반찬도 못하지, 너 어디다 써먹어, 너를? 그렇다고 네가 똑똑하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자들 그러다가 차이입니다. 60 넘으면요, 남자들 바보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집에서 묵고 있기만 하지 뭐 제대로 뭐 설거지를 해놔. 마누라가 돈 벌어올 때 뭐를 해? 집에서 담배나 빡빡 피고 있지. 예? 좋은 소리 못 듣죠.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사회는 여성이 밖으로 나와야 해서 돈 버는 사회. 그만큼 권리를 주장해야 될 사회. 예. 그리고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선 바꿔야 되는 거. 근데 말로는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 행동을 해야만 바뀝니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말로는 막 얘기를 해요. 예?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에? 근데 머릿속으로는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가슴에는 아직 그게 없어. 그리고 발로는 아직 안 움직여. 이것만 해요. 에? 왜? 오냐오냐 커서 그래요. 근데 노동자로 행동에 컨 사람들은 행동을 합니다. 왜? 행동을 해야 뭐가 만들어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저도 가끔씩 막 주워받고 싶어요. 어느 날 주워받을지 모릅니다. 주워받고 나 안 해! 할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의 철학처럼 훌륭한 철학이 없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그러면 일본 분이 모릅니까? 아니죠. 그건 왜곡된 거예요. 해방이 왜곡돼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세상 이번에 어느 6.13 지방선거 할 때 일본 분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치적으로는 해방 이후에 삐뚤어진 왜곡된 의식 때문에 그렇지 원래 우리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아 여기 좀 손꼽고 반성만 하면 바뀝니다.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똑똑한데 다른 놈들이 멍청이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거짓을 패고 거짓만 딱 말했어요. 그러면 서로 삐쪽한 것들이 딱 부닥쳐요. 이제 원래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말씀을 하시면 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물론 못 고쳐요, 그거를. 저도 아직 못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주인이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때 우리 박 선생님과 함께 나서면 이 동네부터 조금씩 더 밝아지고 좋아지지 않겠느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정치의 참여 필요성을 이렇게 강의해 주신 권호성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서 이렇게 행사를 한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 번씩 고모님 해달래. 돈 많이 벌어갖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음료수도